Bonjour chers Congolais, bonjour chers compatriotes. C'est M. Yombi depuis Gwangju en Corée du Sud. C'est le mouvement de la démocratisation qu'on appelle le May 18. C'est le point essentiel qu'on va parler. 나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염비 토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의 현재 신분은 대한민국 난민, 그리고 광주대학교에서 인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You must be open-minded, general. 다 읽어야 돼. 광주에 온 지 2년째. 나는 이곳 광주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났습니다. 바로 5.18입니다. 19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18 위로 내 조국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실이 그려졌습니다. 오랜 독재와 내전, 피폐해진 내 나라 국민들의 삶. 이제 5.18은 나에게 하나의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 5.18 필요해요. 다시 우리나라 가면 이렇게 한국 모델 스타일로 5.18 꼭 해야 돼요. 이제 나는 5.18을 배우고 그것을 내 조국에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나 염비 토나가 전하는 5월 통신입니다. 지난 5월 초 5.18 교육관. 특별한 모임이 있는 곳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염비 떠나고요. 콩고에서 왔어요. 지금은 광주대에서 교수예요. 5.18 운동 제가 배우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80년 전국 역사 교사들의 모임, 5.18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현대사가 시작될 무렵에 학기가 끝나요. 그래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라든지 26년이라는 웹툰, 영화에서 보는 이미지가 주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편입니다. 뒤이어 상영된 80년 5월 당시의 자료. 용비는 처음 접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거 5.18 당시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 지금 배워요? 학교에서 옛날에 전에 안 배웠어요? 교육과정에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가까운 역사 예. 못 배우는 경우가 오케이. 학교에서 역사 배웠어요? 네. 근데 왜 선생님으로 갔어요? 다른 일 해야지. 역사 배우면 비밀정보원 일자리 쉬워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역사 배웠어요. 근데 역사 배우면 비밀정보원 일 쉬워요. 저희는 어려워요. 그래? 용비는 콩고의 비밀경찰 출신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학 교수.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5.18 운동 그때 학생 대학생이에요? 어디 여기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운동 많이 했었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인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 민주주의 수업하면 학생들 예를 들어서 5.18 때, 1980대 이 문제 학생들 많이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들었어요. 계속 제가 당신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 근데 왜 이거 다 몰라요? 왜요? 이거 큰 문제 아마 위험해요.
안타까운 위험하죠. 사실 예. 역사적 사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망각하니까 계속 사건이 이제 맞아요. 예.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죠.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입니다. 12개의 다수민족과 20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사는 나라. 나의 아버지는 보왕공고라는 왕국의 왕, 나는 왕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지도교수의 배려 아닌 배려로 콩고의 비밀 경찰국에서 일했습니다.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등 어수선하던 2002년, 나는 비밀 정보를 야당에 건넨 제목으로 체포됐습니다. 두 번째 투옥 때 친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5년여, 이제 나의 조국 콩고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지금은 광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갔을 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예, 공장 갔을 때 공장 사장님들 계속 인종차별, 나쁜 말씀, 멍키하고 인종차별 진짜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아내와 네 아이들과 함께 살며 안정을 찾은 욤비.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콩고에 닿아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콩고 사정을 접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됐지만 콩고는 여전히 독재와 내전의 나라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 바로 콩고 국민입니다. 욤비가 5.18에 주목하는 이유도 조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제가 5.18 공부하고 있어 나중에 콩고 사람들 가르치면 콩고 사람들도 이렇게 5.18 해야 돼요. 이거 내 일이에요. (5.18) 공부에 나선 욤비. 최근 개관한 5.18 기록관을 먼저 찾습니다. 5.18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정리된 것. 그래서 시민들이 생산한 기록, 또 정부가 생산한 기록, 재판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이 이 미국 국방부 국무성과 오간 전문 기록 등 많은 기록들 9개 주제의 기록이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그 기록의 마지막 결과가 이제 이 등지의 인증서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순간이 되겠죠. 이거 역사 우리 애들 나중에 애들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랑 이런 거 모델, 한국 모델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랑 우리 역사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예, 마음 아파요. 왜냐면 이 지역 가면 다른 나라 다 있어. 나중에 애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옛날에 이런 거 문제 있었어요. 근데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확인? 없어요. 다 버리고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역사는 제대로 기억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바란다고 욤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격과 증언과 정확한 기억. 진실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욤비는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광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고작 35년 전 한국의 5.18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소설가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욤비가 만난 소설가 문순태 씨. 지금은 소설가로 활약하는 그는 5.18 당시 신문 기자였고, 그래서 누구보다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신문이 끊기거든요. 네. 아주 6월 2일 날 다시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날은 두 페이지, 두 페이지만 신문을 만든 겁니다. 이 1페이지에는 이렇게 무등산, 무등산은 그럼 광주의 상징이거든요. 무등산 이렇게 넣고 여기 밑에는 광주여, 김준태 시인의 광주의 사람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시를 넣고.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던 당시 그는 기록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부국장, 그러니까 바이스 에디터였는데 기자들한테 다 쓰고 싶은 거 다 쓰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이미 신문을 만들어봤자 그게 배포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때 이것도 역사를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 이 진실을, 기자들이 쓴 그 진실한 내용,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 쓰라 그랬어요. 그렇게 역사의 진실은 전해질 수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자들 전부 취재 현장에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 사진 기자는 그때 사진 가까이 가면 총 맞으니까 멀리서 망원경으로 다 찍었어요. 신복진 기자도 그러고 나경택 기자, 이 두 기자들은 다 찍어서 그 사진 필름들을 항아리 속에 다 묻어놨었어요. 아무도 몰래 항아리 속에, 땅 속에 다 필름들을 묻어놔가지고 나중에 89년도에 그 이제 항아리 속에서 그 필름 꺼내서 이 진실을 다시 알린 거예요. 네. 이런 활동 탓에 그는 해직 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작가의 길을 걸으며 5.18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광주 인구가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80만 명. 그때요? 그때. 80년대에 광주 인구가 80만 명이었어요. 80만 명인데 도청 앞에, 지금 보면 도청 앞 광장 있잖아요. 분수대도 있고. 그 도청 앞 광장에 적게는 5만, 많이 나올 때는 30만 명이 나왔어요. 매일 나온 거예요. 매일 나와서 거기서 단위에 올라가서 강연하고 연설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할 끝까지 지키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그런 누구든지 올라가서 강연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연단에 올라가서 강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보면 정말 용어로 amazing. amazing. 뭐냐면 그때 SNS 없었어요. 근데 광주 사람들 이렇게 well organized 일어나서 계속 kongo 사람들 교육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문제 있으면 민주주의, 인권 문제, 정치 문제 하루만 아니면 1시간만 데모해요. 돈만 가요. 1명, 2명 죽으면 무서워. 내일 안 가요. 못 가요. 무서워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은 쟁취할 수가 없어요. 용비는 문순태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콩고에서 콩고 디아스포라, 콩고 사람 밖에 있어 계속 이렇게 방송, 인터넷 방송, 우리나라 문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 말씀 콩고 사람들한테 되면 정말 감동도 많이 받을게요. 광주 사람들이 80년 5월에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비는 한국의 5.18 경험을 조국 콩고에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각,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는 용비. 오늘은 소재가 특별합니다. J'envoie ces messages à vous, chers compatriotes, chers Congolais. Aujourd'hui, nous allons parler d'un mouvement qui m'a surpris depuis que je suis en Corée du Sud. C'est le mouvement de la démocratisation qu'on appelle le May 18.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완강히 저항, 광주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공수부대는 다시 광주로 투입됐고 일촉즉발의 대치전이 이어졌습니다. 기억 후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무력 대응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27명의 군경과 16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8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오랜 후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We will not be swayed. We are marching on. Keep faith and follow us. 광주 국제교류센터를 찾은 용비. 영어로 번안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When they sing this, actually, is like demonstration song, right? Yes. Okay, and what they do like this, right? At the same time, yes. Oh, okay. I'm very interested in this song, and I don't know, why did you change it from Korean to English? Well, I've always been moved by the spirit of Oilpal of 518, and I thought it was important that we could be able to share this music with a more international community. Okay. Wow, that's interesting. And this helping foreigners because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must be spread. Yeah, and I think it helps to publicize Korea's role in the world in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in Asia, I think. Principles are 임을 위한 행진곡 번안에 외국인도 참여했습니다. 이 또한 용비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And I think when the parts like this, dear comrades have gone, when it, that this refers to people have disappeared into prison or into the army, into the military, or even people have disappeared from life under the Park Chung-hee and Tanduan regimes. So this is, it is a subversive song in that sense. and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stop it. Right. The government wanted to say, no, this is not good, this isn't helpful. I see. And why it's sung now is it shows the importance of people remembering what happened. I think there is some kind of gap between old generation and young people. I think so. Yeah, so young people that are not more involved in this kind of politics, especially students. Right. And when you read books about May 18, you'll see that students they took responsibility and fight it about. But nowadays students they are busy with the smartphone. I'm sorry if you are students, but this is how you are. All right. 이렇게 용비는 한 발 한 발 5월 정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Working for days to come, we will not be swayed. 5.18 민주화 운동을 알아가면서 나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적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5.18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입니다. 심지어 80년 5월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천용 자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작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돌아가서 그 겪은 일이 아니고 옆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전달한 겁니다. 일부의 왜곡과 폄훼에 대해
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도 있었습니다.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고 전현직 대통령들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그 심각성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마구 배설하는 것은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인류의 상식에서 인정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면서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그리고 그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5.18과 관련된 또 하나의 논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 노래를 공식 기념곡에서 제외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 중에 하나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뭐라고 하거나 또는 일부 세력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그런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다시 살아나는. 광주 서구문화센터. 이곳에서 한 팟캐스트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이제 한 달 후로 또 5월이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1980년에 그걸 겪고 나서 그 뒤에 유월항쟁 때까지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5.18 광주 같은 거를 전국 20대 도시에서 동시에 일으킬까? 그것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진짜 그거를 광주 혼자 해서 그렇게 당한 거지. 그거를 뭐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대전도 하고 다 했으면 절대 군인들을 그렇게 2만 명씩이나 한 도시에 못 넣었을 거다, 그거를. 그러니까 광주에서 5.18 때 그렇게 우리가 참혹하게 당한 거는 광주 한 군데서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진보 대표 논객 3인방이 진행하는 5.18 소재 방송. 방청객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정신감정 의뢰했다는 예. 그런 애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른바 일베라는 사이트, 그리고 또 일베를 비롯한 몇몇 극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막 확산되고,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거 올린 일베에 올렸다가 이제 잡혀간 애들 있잖아요. 재판장에 가면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뉴스 다 보셨죠?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기껏해야 모욕죄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발언하는 게 혐오 발언이거든요. 혐오 발언이고,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독일은 이제 증오 조장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틀러 정권 때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독일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미군이 조작한 거라고 주장하고. 근데 이제 독일이 그런 법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역 차별 발언이라든지 성차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는 폭세젠이라 그러든가, 그러니까 선동, 민중 선동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처벌을 받는데, 우리도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곡을 통한 증오 조장이나 차별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법률.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법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사실은 모든 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베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역 감정 조장, 그다음에 성적 비하,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 등등은 사실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한시법으로라도. 저는 국가 권력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처벌보다는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 문제는 정부나 국가 권력이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뭐 그에 못지않은 저희 민주화 운동사의 일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특별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전범국으로 모범적인 역사 청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 이곳에는 2차 대전 당시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전범국이자 가해국인 독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역사는 직시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독일의 철학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가장 큰 범죄는 유대인 학살. 그 현장 중의 하나인 반제하우스. 2차 대전 당시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계획되었습니다. 지금은 학생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Many young students which come here tell us, I don't care about the Holocaust. I don't care what happened during World War II. I live now. I'm not interested in history. I'm interested in other issues. I'm interested how I will get a job when I graduate from school. I know it's not easy to get students interested in history. We also have this. Or we try to get them interested through exchanges. I mean, there is a lot of exchanges going on now with neighboring Poland. You saw all the pictures of how much Poland suffered under German occupation.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독일의 또 다른 노력.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추모비입니다. 2,711개의 비석. 이 비석에는 아무런 비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이 더욱 강렬합니다. Wir befinden uns hier beim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der zentralen Gedenkstätte zur Erinnerung an die durch die Deutschen, die Nationalsozialisten 독일의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증언하는 이 추모비는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Das Denkmal steht in der Mitte der Stadt und das ist auch ganz bewusst so. Die Deutschen wollten damit ein Zeichen setzen, sich selbst zu erinnern. Und da muss man sagen, es sind hauptsächlich die nicht-jüdischen Deutschen. Und das ist gerade wichtig, dass wir es in die Mitte der Stadt stellen und uns damit konfrontieren. 추모비 광장의 지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사진.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 나치의 만행과 비극의 역사를 다시 새기고 느낍니다. No, it's very good that everything is remember all the people, and it's very good that the whole world knows about this. Nobody that this will happen again.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것으로 그 아픔을 극복한 독일. 독일은 역사 부정과 왜곡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Der Holocaust war ein Verbrechen von weltgeschichtlichen Ausmaßen und in Ihrem Falle, in Gwangju, geht es um ein Massaker, das den Endpunkt einer Demokratiebewegung zunächst markiert hat. Diese Leugnung des Holocaust steht im deutschen Recht unter Strafe. Es gibt also ein Gesetz geg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Auch dieses Gesetz ist erst nach langer Zeit und langen Auseinandersetzungen durchgesetzt worden.
Der 18. Mai ist so ein Wendepunkt in der Geschichte Koreas, weil es der Anfang der Demokratiebewegung, die letztendlich zum Sturz der Militärdiktatur geführt hat. Junge Menschen darüber informieren, was in der Vergangenheit passiert ist, damit sie auch besser schätzen können, was jetzt existiert. Also, und das ist in Korea genauso mit der Demokratie als auch in Deutschland. 유대인 학살이라는 범죄 행위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는 독일. 그것은 역사를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의 한 전시관에서 5.18을 제대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전시 목표를 가진 전시회. 그러니까 올해가 독일 종전 70주년 기념해인데 그 기념 전시 행사의 하나로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 권력의 탄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전시회에 매우 특이한 작품이 한 점 출품됐습니다. 설명 좀. 이 도미야마 다이코 선생은 지금 95세인 할머니 화가입니다. 광주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광주항쟁을 직접 몸소 겪지는 않았지만 애국인의 눈으로서 광주를 보고 판화를 해서 해외에 알리는 작업을 했고 5.18의 진실을 그대로 담아낸 일본인 여류 화가의 판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광주의 진상규명도 약 10여 년의 투쟁을 거치면서 명예보상이 됐고, 명예회복이 됐고, 보상이 됐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도 일종의 아주 강력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를 우리가 훨씬 더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80년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있는 독일 교포사회. 35년째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5월 민중제는 이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의 이제 그동안 잘 있었냐, 그동안 운동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런 걸 묻는 하나의 축제 같은, 그러니까 5.18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 같은 행사가 됐어요. 책장을 가득 채운 자료들이 5.18을 기억하고 보존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대신 말해줍니다. 저희들이 1세들이 만약에 나중에 다 이렇게 죽고 나면 5월 항쟁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2세들을 좀 끌어들여서 그 5월 항쟁의 그 정신, 그러니까 그런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2세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들 방식으로 5월 항쟁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5월 민중제 행사를 준비하는 코리아 협의회 사무실에 오늘은 한인들과 몇몇 외국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독일과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독일 사람들의 자세는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를 굉장히 충분히 그렇게 청산한 그런 민족이지만, 국가이지만 본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독일 정치가가 지금 과거에 내가 독일인이 유태인을 학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굉장히 법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일본과 독일에는 정말 천하지 차이가 있고. 이 모임에 참여한 일본인 사진작가 야즈마 씨. 역사 인식이 여느 일본인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 코로 다니면 그 나치 시대 자기들이 가해자였다라는 기억을, 아니면 그런 역사를 다시 상상할 수 있게, 아니면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잔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주모비뿐만이 아니고 그 박물 같은 것도 많고 그 자료실 같은 것도 많고
사람들이 원하면 금방 그런 정보를 잘 배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환경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전쟁의 피해자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복 피해 같이 그 일본 사람들이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으로서만 보여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 범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률로 역사 부정과 왜곡을 막아낸 노력 덕분에 국제사회의 존경까지 이끌어낸 독일. 이에 반해 침략과 위안부 문제 등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 일본. 어쩌면 역사는 진실과 왜곡이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광주 금남로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펼쳐진 축제. 용비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드 페스타를 홍보하려고 우리가 여기 왔거든요. 네, 레드 페스타는 이제 5.18 정신을 계승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축제예요. 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5.18을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축제라고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언제까지? 5.18이니까 5월 18일부터 이제 27일까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명 죽었어, 알아?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일대를 다 사람들이 채웠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 중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책 읽으면 네. 학생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많이 또 죽었어? 네. 너 지금 학생이잖아. 네. 이런 거 일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이제 근데 그때는 직접 거리로 나오는 게 학생들의 참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레드 페스타나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는 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따라서 불러주시고요. 광야에서입니다. 나는 축제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땅에 피우니 부둥킨 누밤의 수상 하얀 옷에 비추는 이 거리에서 내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5.18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망각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또 다른 5월의 기억을 찾아갔습니다. 용비가 찾은 곳은 5.18 자유공원. 예전에 상무대 영창이 있던 곳입니다. 진짜 아파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원래는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와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수감되는 곳인데 이제 뭐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경찰 아니면 군이요? 군인 헌병. 군인. 마셜러.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게 왜냐면 이런 거 문제 경찰 문제예요. 경찰 문제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시위는 근데 어쨌든 마셜로 그래서 모든 그 국가 시위 상황이나 이런 거를 군인들이 컨트롤을 했다는 거 그게 큰 문제고 5.18 당시 많은 시민들이 구금당했던 곳.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행과 고문이 자행됐던 곳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그때 어떻게 힘들었었어요. 계속 마음 아파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우리나라 생각 기억이 나와요. 계속. 예, 세계 사회 같이 기여해요. 많죠. 일 많아요. 맞아요. 네. 경랑의 역사는 언제나 힘없는 자의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5.1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 노래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32년 만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놉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슴이 많이 아팠고 이분들이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상처의 치유가 쉬웠을 건데 30년 동안 아무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지난 2012년 문을 연 트라우마 센터. 가슴속 생채기를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용비가 한 유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용비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박유덕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 지난번에 트라우마 센터 갔다 와서 이 책 보면서 마음 아팠었어요. 어머니는 32살이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82년도. 아, 82년. 예, 82년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낮에도 이러고 뭐 되면 또 밤에도 그 백돌 공장에서 또 일을 또 했어요. 그러고 그럴 때는 잠 한 30시간씩밖에 안 잔 것 같아요. 새벽에 또 나오고 저녁에 가서 또 돈벌이가 있으면 그 백돌 그 싸는데 쫓가서 싸면 또 돈 얼마 받고 그렇게 저도 밤낮을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열심히. 어머니가 우리 가족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콩고에서 왔어요. 콩고 있을 때 정치 민주주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망명으로 왔었어요. 여기는 혼자 왔었어요. 2002년에 혼자 왔었어요. 우리 안에 애들 그때 3명이에요. 6년 동안 우리고 만났어요. 우리 아내가 혼자 이렇게 애들 키워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4명 또 힘들었었어요. 정말. 남편을 잃은 후 생계를 떠안아야 했던 박유덕 어머니.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4남매를 길러냈습니다. 감사하게도 4남매는 모두 장성해 남편의 빈자리를 넓고도 깊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5명이었던 가족은 이제는 10명이 넘는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5.18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잡혀버렸어요. 너무 강주 사태가 폭도다, 역적 모임이다. 그렇게 부산에서 하니까 그리 피시는 사람이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다 설명한뒤 역적이 있다고 헌병대 차가 4차가 와버렸대요. 한 사람 잡을란디. 그러고 잡아갖고 우리 아빠같이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너무나 부산에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럴 때 돈 70만 원인가 75만 원인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거 공작금 받았다고 간첩이라면서 김들중이한테 받았다고 해라고 그래갖고 그 토망에다 넣어갖고 부산 바다에다 빠쳤다 건졌다 3번을 그리고 말도 못하게 거기서 고생하다가 결국 남편은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문의 후유증 탓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미안하면 또 못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나가면 나 밥 한 그릇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것이 5년이 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와서도 죽으로 연명하다가 또 잡혀서 그렇게 들어가고 저도 남편 찾아내라고 또 저도 대구가 그 시기다가 가다 넣어놓고 그랬거든. 이런 거 일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준 일했었어요.
왜냐면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병화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른 새벽 다시 용비가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접속합니다. Aujourd'hui, je viens de rencontrer une famille victime de ces mouvements de démocratisation de May 18. Depuis 35 ans qu'ils ont été victimes, ils subissent toujours ces atrocités, cette souffrance, ce malheur d'être membre de ces mouvements de May 18. Et encore, ces familles, ces femmes, ces enfants souffrent encore de ces atrocités. Nous allons essayer un peu de parler avec eux. Qu'est-ce qui s'est passé au juste? Qu'est-ce qu'il y a? Et qu'est-ce qu'ils veulent? 용비의 목소리가 먼 아프리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의하는 용비. 5.18이 그의 강의에 등장합니다. All right, so France Revolution. France they say no, stop. 일어나서 데모했어요. 민둘 일어나서 파이팅해서 체인지 나왔어요. So 5.18 하면 생각 France Revolution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And this is what you call the May 18, right? May 18, 5.18 알아요? 나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수많은 민주 영령들이 잠든 곳. 나는 그곳에서 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유덕 씨의 남편, 고 기종도 씨의 묘입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결국 40대 초반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기종도 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꽃 한 송이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다짐을 남겼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나는 썼습니다. 고국을 빠져나오던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탈출과 망명, 그리고 한국에서의 난민 생활. 나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국의 독재와 내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조국 콩고인들에게 5.18을 제대로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5월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콩고에 자유와 민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5.18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것이 광주에서 보내는 저 용비 토나의 5월 통신입니다.